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자유변수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널리티, 즉 태와 차수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개념이 가우스 소거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클릭해 보세요. 그 다음 행사다리꼴 행렬에서 선두 1, 이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쪽을 클릭하셔서 복습을 하시고 이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랭크에 대해서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랭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이쪽을 이번 시간 강의는 이러한 연립방정식이 있습니다. 이 연립방정식을 계수 행렬과 미지수 행렬 그리고 우변의 상수 행렬로 적어주면은 라지 AX는 라지 B 그런 형태로 적어줄 수가 있죠. 라지 A는 이 계수 행렬이 되어지죠. 이것을 첨가 행렬 또는 확대 행렬로 적어주면은 이렇게 적어지죠. 이러한 상태에서 이 계수 행렬 A의 랭크하고 확대 행렬 A와 B 랭크하고 같으면서도 이 연립방정식의 미지수 개수 n개하고도 같다. 즉 이 세 개가 같다면은 이 연립방정식은 한 개의 해를 갖습니다. 또는 순서상으로 말한다면은 한 쌍의 해를 갖습니다. 그 다음 계수 행렬 A의 랭크하고 확대 행렬 A와 B의 랭크하고 같지만은 미지수 개수보다 더 작다. 그러면은 그 해 x1, x2, x3 이러한 것들은 무수히 많게 되어지죠. 그 다음 세 번째 계수 행렬 A의 랭크하고 확대 행렬 A와 B의 랭크가 서로 다르다. 그러면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랭크 공부할 때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변수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중점을 두어서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하고 행렬 A의 태와 차수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1 플러스 x2는 3, 3x1 마이너스 x2는 1 이러한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하여 이 연립방정식을 이렇게 확대 행렬로 적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수 행렬을 행사다리꼴 행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1행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고 그 결과에다가 2행을 더해가지고 최종적인 것을 2행으로 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 선두 1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각 행에서 제로 아닌 숫자가 나올 적에는 1이 나오도록 그 행 전체를 같은 수로 나누어 주거나 곱해줘야 되죠. 이때 기본행 연산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기본행 연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클릭하여 보세요. 고로 여기 이 행의 마이너스 4를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2행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을 곱한 것을 다시 2행으로 두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1행은 그대로 있고 이것 자체가 계수 행렬이 행사다리꼴 행렬 형태로 되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립방정식은 다 풀린 것과 같지요. 지금 현재 여기까지가 가우스 소거법에 해당이 되어지죠. 이 상태에서 이 계수 행렬을 기본 행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좀 더 작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우스 조던 소거법이죠. 고로 2행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가지고 1행을 더한 것을 다시 1행으로 두게 되어지면은 이것이 이렇게 되어지죠. 우측 상수 행렬 또한 이렇게 되어지죠. 고로 x1은 1이고 x2는 2이다. 이렇게 답을 구해낼 수가 있다. 그러면 이번에는 미지수 개수가 수식의 개수보다 더 많은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말해서 랭크 A하고 랭크 A와 B하고 같기는 같되 미지수보다는 작은 경우에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한다겠어. 그런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죠. 자, x2 플러스 x3는 5, 또 2x1 마이너스 x2 플러스 x3는 3 이러한 두 개의 연립방정식이 있고 미지수는 x1, x2, x3 세 개가 있다. 이것을 확대 행렬 형태로 고쳐주면 이렇게 되어지고
이쪽에서 기수행렬 부분을 행사다리꼴 행렬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행과 이행을 서로 교환해야 되어지죠. 고로 이행이 일행으로 갔고 일행이 이행으로 왔지요. 선두 2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행에다가 2분의 1을 곱한 것을 다시 일행으로 두면 이렇게 되어지죠. 이것은 행사다리꼴 행렬 형태로 되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확대 행렬을 오리지널 연립방정식 수식 형태로 고쳐주면은 이것은 x1 마이너스 2분의 1 x2 플러스 2분의 1 x3는 2분의 3 그렇게 되어지고 이것은 0x1 플러스 x2 플러스 x3는 5 그렇게 되어지죠. 이럴 적에 이쪽 수식에서 선두 1은 어떤 것이 되어집니까? 여그 1하고 여그 1이 되어지죠. 그러면은 1열에 대해서는 그것에 해당되는 미지수가 x1이죠. 2열에 대해서는 그것에 해당하는 미지수가 x2죠. 3열에 대해서는 그것에 해당하는 미지수가 x3야. 그런데 선두 1을 구해놓고 보니까 x1, x2에 대해서만 선두 1이 있고 x3에 대해서는 선두 1이 없잖아요. 그래서 선두 1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선두 1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참고로 선두 1을 여기에서 한번 구해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행렬에서 구해보면 여그 1, 또 여그 1, 또 여그 1, 이 세 개가 선두 1에 해당이 되어지죠. 그렇다면은 선두 1이 없는 변수 있잖아요. 여기서는 선두 1이 없는 3열에 해당되는 x3가 선두 1이 없는 변수가 되어지죠. 그 변수를 자유변수라고 해요. 다시 한번 선두 1이 없는 열에 해당하는 변수를 무엇이라고 한다? 자유변수라 한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유변수일 적에는 그 자유변수를 또 다른 문자로 대치시켜 놓고 그 문자를 실수라고 하면 됩니다. 흔히 실수 영역 내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식을 일반적인 연립방정식 형태로 고치면 이렇게 되어진다고 했어. 그런데 이 연립방정식은 식은 두 개, 미지수는 x1, x2, x3 세 개이기 때문에 답이 무한히 많다고 했어. 무한히 많게 되는 이유가 자유변수 때문이야. 즉 선두 1이 존재하지 않는 변수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럴 적에는 선두 1이 존재하지 않는 자유변수 x3를 또 다른 문자 s로 두게 되어집니다. 이 문자 s 이것이 일반적인 실수야. 이렇게 x3를 s로 치환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 식으로부터 x2는 O-x3인데 x3가 s이기 때문에 O-s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이 x2를 여기에다 대입해 가지고 x1을 구하면은 x1은 여기 2분의 3 그대로 적어주고 마이너스 2분의 1 x2를 요리 넘기면 플러스 2분의 1 x2인데 x2가 O-s이기 때문에 O-s 적어주고 플러스 2분의 1 x3가 요리 넘어오면 마이너스 2분의 1 x3인데 x3를 s로 뒀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 s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이거 전체를 계산을 하면은 4-s 이렇게 되어지겠다. 그러면은 x1은 4-s, x2는 O-s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x1, x2 이 답을 조금 더 멋진 폼으로 x1, x2 이렇게 적어주고 난 다음에 더 멋진 폼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x3도 적어줘야 되겠지요. 여기에다가 x3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x3를 적어주면은 x1이란 것은 4-s 그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x2는 O-s 그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x3는 s가 답이기 때문에 이쪽에는 제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1 그렇게 되어지겠죠. 고로 x1, x2, x3를 최종적으로 적어주면 4, 5, 0 플러스 s 해놓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그렇게 되어지겠다 그 말이야. 자, 또 다른 실력 문제로 이걸 한번 풀어볼까요? x2 마이너스 x3 마이너스 x4는 마이너스 5. 그 다음 2x1 플러스 x4는 6.
이것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도 미지수는 x1, x2, x3, x4 4개인데 식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답의 개수가 무한대가 나오죠. 즉 말해서 자유 변수가 도출될 수밖에 없다. 자, 이것을 확대 행렬 형태로 고치면 이렇게 되어지죠. 이쪽 개수 행렬을 1행과 2행을 서로 교체해 줘야 되어지죠. 1행과 2행을 교체해 주면 이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가장 먼저 나온 선두 1로 고쳐주기 위해서 1행을 전부 다 2로 나눠줘야 되겠지요. 고로 1행을 2로 나눠주면은 여기는 1, 0, 0, 2분의 1, 3 그렇게 되지죠. 그리고 2행은 그대로 적어주고, 그러면은 이것 같은 경우는 개수 행렬이 행사다리꼴 행렬 형태로 고쳐졌죠. 이 개수 행렬에서 선두 1에 해당된 것이 뭐예요? 이것하고 이것이죠. 어떤 변수에 대한 것이 선두 1이 없습니까? 자, 이쪽은 x1에 대한 것이고, 이쪽은 x2에 대한 것이고, 이쪽은 x3에 대한 것이고, 이쪽은 x4에 대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두 1이 없는 미지수, 즉 변수는 x3하고 x4가 되어지겠다. 이것을 오리지널 연립방정식 형태로 고쳐주면 이렇게 되어지죠. 이 식으로부터 선두 1이 없는 여러 변수를 임의의 실수 ST, U 등등등으로 둔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은 선두 1이 없는 변수는 x3하고 x4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3를 s로 두고 x4를 t로 둔다. 이때 s와 t는 임의의 실수이다. 그래 놓고 x3와 x4를 자유변수라고 하면 되어지죠. 왜 자유변수라고 하느냐? s와 t는 임의의 실수이기 때문에 아무런 숫자를 넣어줘도 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x3와 x4를 s와 t로 이렇게 해 놓으면은 x1과 x2 같은 경우는 지 마음대로 못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x1과 x2는 종속변수, x3와 x4는 자유변수라고 얘기해 줍니다. 고로 x3를 s, x4를 t 이렇게 두 개 되어지면은 이 식으로부터 x1이라는 것은 3 해놓고 얘를 요리 넘기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s 그렇게 되어지죠. x2는 역시 마이너스 5 놔두고 얘를 요리 넘기면 플러스 s가 되어지고 얘를 요리 넘기면 플러스 t가 되어지죠. 이렇게 해서 x1, x2를 구해냈지요. 그러면은 x1, x2만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3 마이너스 5 또 s 해놓고 이렇게 해주고 또 t 해놓고 이렇게 해주면 되어지죠. 이 연립방정식 해를 x1, x2, x3, x4 해서 한꺼번에 적어주면 좀 더 깔끔하게 적어줄 수 있겠지요. 고로 x1, x2, x3, x4를 한꺼번에 적어주면은 3 마이너스 0, 0 플러스 s 해놓고 또 마이너스 2분의 1, 1, 1, 0 그렇게 되어지고 또 플러스 t 해놓고 0, 1, 0, 1 그렇게 적어주면 되어지죠. 그렇게 적어주면은 x3는 s만 남고 x4는 t만 남고 x1은 3 마이너스 2분의 1s 그것만 남고 x2는 마이너스 5 플러스 s 플러스 t 그것만 남지요. 지금까지 한 것은 자유변수에 대한 개념을 말하느라고 이렇게 한 것이고, 실제 선형대 수학에서 쓰이는 자유변수에 대한 개념은 우변이 제로가 된 경우에 주로 쓰입니다. 선형대 수학에서는 우변이 제로가 될 때의 해의 집합을 우리가 관찰해 보면은 그것이 벡터 공간을 형성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우변이 제로가 된 1차 연립방정식의 해를 보면은 그 해 집합이 벡터 공간을 형성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 해 집합이 벡터 공간을 형성하는가 라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벡터 공간을 형성한다라는 말은 벡터 어디션하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닫혀져 있고 벡터 공리 8개를 만족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변이 제로인 선형 연립방정식의 해집합에 대하여 벡터 어디션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정의한 그대로 적용시켜 보시면 해집합은 벡터 공간을 형성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변이 제로가 되어지는 경우 연립방정식과 함께 선두 1 그리고 널리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널리티란 것은 태화 공간의 차수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것이 연립방정식이죠. 지금 미지수는 x1부터 x5까지 총 5개임에 반하여 식의 개수는 하나, 둘, 3개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의 개수는 무한대 개수가 나와 여기에서 자유변수가 도출이 되어지고 자유변수에 따라서 그 해 집합을 적어 보면은 그 해 집합이 벡터 공간을 형성하게 되어지거든요. 고로 벡터 공간을 형성하는 그 해 집합에서 우리가 기저를 구할 수가 있다. 기저를 구했을 적에 그 기저의 개수가 태화 공간의 태화 차수, 즉 널리티라고 그래요. 여기서 보세요. 행렬 A의 태화 공간의 차원을 행렬 A의 태화 차수라 한다고 했잖아요. 자, 차근차근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식은 3개이고 미지수는 x1부터 x5까지 5개이다. 이 연립방정식의 해집합을 구하려고 한다. 해집합을 구한다는 말이 뭔 말이야? x1, x2, x3, x4, x5가 무엇인지 구해보겠다 그 말이죠. 이러한 연립방정식은 이러한 확대 행렬로 적어줄 수가 있고 이러한 확대 행렬에 대하여 2행하고 1행하고 서로 바꿔줘야 되겠지요. 고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어지죠. 이 수식에서 1행을 전부 다 2분의 1로 곱해줘야 되겠지요. 왜? 1행의 가장 먼저 나온 이 숫자를 선두 1로 바꿔주기 위해서 고로 1행에다가 2분의 1을 다 곱해주면 이렇게 되어지죠. 이 수식에서 선두 1을 찾으면 뭐가 되어집니까? 자, 이것하고 또 이것하고 이것하고 이 3개가 선두 1에 해당이 되어지죠. 그러면 선두 1에 해당하는 변수는 가장 먼저 나온 x1, x2, x3는 선두 1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유변수가 아니고 그 다음 x4, x5에 해당하는 이 4번째 열과 5번째 열에 대해서는 선두 1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자유변수로 둘 수가 있겠습니다. 고로 우리가 풋 넣자. x4를 s로 놓고 x5를 t로 놓자. 단 s와 t는 실수이다. 이렇게 놓고서 x4와 x5는 자유변수 이렇게 얘기해 준다 그 말이야. 고로 x4와 x5가 s와 t로서 각자 자기 멋대로 실수 범위 내에서 변하고 있을 적에 x1, x2, x3는 자기 멋대로 못 변하고 이 2개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어지죠. 이러한 행렬 방정식을 연립방정식 형태로 적으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자, 봅시다. 맨 1행에 대해서는 1x1 마이너스 2분의 1 x2 또 제로니까 놔두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x5죠. 그런데 x5가 t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 t 이코르 제로 그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에 대해서는 제로 x1 플러스 1 x2 플러스 1 x3 마이너스 x4인데 x4는 s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s 그 다음에 플러스 x5인데 x5가 t이기 때문에 플러스 t 이코르 제로 그렇게 되어진다. 요 밑에 있는 것도 1x3 플러스 x4인데 x4가 s이기 때문에 x3 플러스 s는 제로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이 식으로부터 x3는 마이너스 s가 되어지고 x2는 x3 대신에 마이너스 s를 여기에다 대입을 하게 되어지면은 2s 마이너스 t가 되어지고 x1은 여기에서 x2를 여기에다 대입하게 되어지면은 x1은 s만 남게 되어집니다. 답을 다 적어줘야 되겠지요. 고로 여기서 x1, x2, x3 대신에 x1, x2, x3, x4, x5 그렇게까지 다 답을 적어줘야 되겠지요. 다시 말해서 이쪽이 지금 x1, x2, x3 이 3개에 대해서만 답을 적어 놓았는데 원래의 연립방정식에가 x4부터 x5까지 있기 때문에 최종 답에다가도 x4,
x5를 적어주면 좋지요. 그러면은 x4는 우리가 여기에서 s로 놨고 x5는 t로 놨기 때문에 이쪽이 s가 되고 이쪽이 t 그렇게 되어지겠죠. 이것을 s와 t로 분리해서 적으면은 이렇게 적어질 수가 있죠. 즉 말해서 이쪽 s가 있는 곳은 1, 이쪽은 0, t가 있는 곳은 이쪽은 0, 이쪽은 1 이렇게 되어지죠. 이렇게 s와 t로 적어져 있는 하나의 수식을 s와 t로 따로따로 분리해서 적는 것은 앞 시간에서 했지요. 이것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해집합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적에 하나의 특징이 있죠. 이쪽에 있는 해집합 같은 경우는 이쪽에 오리지널 상수항만으로 된 항이 있잖아요. 그러지만은 이쪽에는 상수항만으로 된 항이 없고 전부 다 임의의 실수 s와 t가 곱해진 그러한 항들만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벡터 공간이 될 수 있는 거야. 좀 더 고상하게 말하면은 원점을 지나는 n차원 공간상의 면 또는 직선 또는 점 그런 것들이 되어진다 그 말이야. 이쪽에 있는 s와 t는 임의의 실수이기 때문에 둘 다를 제로로 두게 되어지면은 x1부터 x5까지 전부 다 제로가 되어지죠. 즉 원점을 지나게 되어지죠. 이러한 상수만으로 되어져 있는 항들이 붙어져 있으면은 원점을 지나지 않죠. 그 원점이라는 것은 벡터 공리 8개인가 중에서 그 벡터 공간에서 항등원이 있냐 없냐 그것을 의미를 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로 행렬에서 대각선 라인은 어떤 것을 대각선 라인이라 하냐면은 이러한 행렬이 있다. 그러면은 행에 대한 첨자와 열에 대한 첨자가 똑같은 숫자들이 있는 그 라인이 대각선 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렬에서는 첨자가 같은 것이 1, 1, 2, 2 바로 이 라인이 대각선 라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사행 6열에 해당되는 행렬 같은 경우는 대각선 라인이 똑같은 것이 1, 1, 2, 2, 3, 3, 4, 4 바로 이 라인이 이 행렬의 대각선 라인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각선 아래는 이쪽이고 대각선 위는 이쪽이요. 그래요.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